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녹색당 질 스타인이 미시건주 재검표를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재검표 신청은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 이어 미시건주까지 3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전자개표 기기 조작과 해킹 의혹이 어떻게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질 스타인 측은 30일 미시건의 대선 투표 결과를 수개표 방식으로 다시 검표할 것을 신청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미시간 재검표 작업이 빠르면 다음 달 2일부터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미시건에는 48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704표 차이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승리했습니다. 질 스타인은 이들 3개 주 재검표에 필요한 재반 비용 조달을 위해 온라인으로 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금액은 30일 현재 667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목표치 700만 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스타인의 요청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위스콘신주 선거위원회는 이번 주 중 재검표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재검표는 법정 시한인 다음 달 13일까지 마쳐야 하고 클린턴 측은 3개 주 재검표 과정을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고 대통령직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는 15일 자신의 이러한 뜻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전 세계 25개국에서 150여 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각종 편의와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트럼프는 기업체 운영에서 손을 떼고 대통령직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는 3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2월 15일 자녀들과 함께 뉴욕에서 중요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당선 이후 38일 만에 여는 첫 기자회견으로 그는 모든 사업에서 떠난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나라를 운영하는 데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법에 따라 반드시 물러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직과 나의 여러 사업들이 조금이라도 이해 충돌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법률 문서를 현재 작성하고 있다며 내겐 대통령 임무가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성공이 재무장관의 역할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선거 캠프 재무 책임자인 스티븐 무누신을 재무장관으로 선택했습니다. 상무장관에는 트럼프의 취임 100일 계획을 구상 자문한 기업 사냥꾼 윌버 로스를 낙점했습니다. 트럼프 내각 재무장관에 공식 지명된 스티븐 무누신은 유대인으로 전형적인 월스트리트 엘리트입니다. 예일대를 졸업했고 골드만삭스에서 17년 동안 일했습니다. 무누신이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조지 부시 정권에서 행크 폴슨, 빌 클린턴 정권에서 로버트 루빈에 이어 골드만삭스 출신 3번째 재무장관이 됩니다. 영화 아바타와 엑스맨의 투자에 큰 성공을 거둔 그는 민주당의 큰 기부자였지만 트럼프 캠프 재무 책임자로 변신하면서 민주당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성공은 재무장관의 역할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한 조언자로 통하는 무누신은 우선 월가에 대한 규제 완화,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 강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상무장관에 낙점된 사모펀드 투자자 윌버 로스는 트럼프의 취임 100일 계획 구상을 자문했습니다. 세계화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경제의 취약점을 꿰뚫고 있는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기업 사냥꾼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 미국이 맺은 무역협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인물입니다. 이들 둘의 기용으로 트럼프 내각은 초갑부들의 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지 부시 프레지던셜 센터 주축의 탈북자 장학재단이 지난달 29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탈북자 장학재단은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29일 텍사스 댈러스 부시 센터에서 열린 출범 행사에 부시 전 대통령 내외와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은 부시 센터 산하 연구소의 북한 인권과 안보 정책 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로라 부시 여사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희망하지만 비싼 교육비 등 경제적 상황이 여유치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탈북자들이 미국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장학금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부시 센터는 지난 2004년 당시 부시 행정부가 제정한 북한 인권법을 보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북자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제정됐지만 신분 합법화 등 미 정부가 탈북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단은 앞으로 10년 동안 매해 2만 5천 달러의 장학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장학 프로그램 신청 접수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친한파 의원인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이 2017년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퀸즈 지역 신문 타임 레저는 30일 아벨라 의원이 내년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2009년 뉴욕시 의원으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해 2010년 뉴욕주 상원 11선거구에 당선되면서 올해까지 4선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퀸즈 보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지만 2013년 출마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뉴욕시 선출직 공직에 도전을 해온 아벨라 의원은 평소 드블라지오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아벨라 의원은 지난해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행정부는 매우 오만하며 책임감이 없다고 지적하고 사실상 현재 뉴욕시에는 시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장 출마설에 대해 아벨라 의원실은 뉴욕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아벨라 의원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벨라 의원은 뉴욕주 상원에서 사안에 따라 당파를 초월해 공화당과 협력하는 민주당 내 정당 기구인 독립민주 컨퍼런스에 합류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세 감면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홍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올해부터 세금 감면액이 체크로 발송된다는 사실조차 몰라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 소유주에게 교육세를 감면해주는 스타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들이 11월이 다 지나도록 환급 체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세금지정국은 지난 9월 올해 새롭게 주택을 구매했거나 뉴욕주로 이주한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올 가을부터 세금 감면액만큼의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소유주가 매년 세금 보고를 할 때 전체 소득에서 스타 프로그램을 통한 공제액만큼을 빼는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이같이 변경된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또는 신청했는데도 아직 체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국은 일부 주민들이 올해부터 세금 감면액을 체크로 발송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다며 워크숍 등을 실시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발송된 체크는 연말까지 모두 발송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스타 프로그램은 중산층이나 노인 주택 소유주들의 세금 혜택을 덜어주는 세금 감면 정책으로 1997년부터 시행돼 왔습니다. 자격 조건은 65살 미만인 주택 소유주나 연소득이 50만 달러 미만이거나 65살 이상의 경우 연소득이 8만 1,900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뉴저지 주 내 모든 학교들은 내년 6월부터 은퇴한 전직 경찰 3명 이상을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공립과 사립 모든 학교들이 학생들을 총기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뉴저지주 내 공립, 사립, 초, 중, 고교와 커뮤니티 칼리지까지 무장한 65세 이하 은퇴 경찰을 3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학생들을 총기 위협 등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마련됐습니다. 현재 뉴저지 로다이 타운과 오션 카운티 버클리 타운십 학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커네티컷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사건 이후 은퇴한 경찰을 학교의 무장 경비 요원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외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날 직업 교육을 위한 주정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을 마쳤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그동안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던 마약과 약물 범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일반인들도 뉴욕시 교통사고 통계 자료인 NYPD 온라인 지도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온라인 지도 공개는 보행자 안전 프로젝트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1990년 후기 론칭된 지도로 그동안 NYPD 경관을 제외한 일반인에게는 공개된 적이 없었던 트래픽 스탯이라는 온라인 지도가 처음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NYPD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인에게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관한 가장 최근 정보를 제공하고 시경이 주요 교통 단속 지역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자는 목적으로 NYPD 온라인 지도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전 제로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트래픽 스탯의 통계를 활용해 뉴욕시경은 교통 정리와 단속 전략 등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과 날짜, 부상 등 종류별 사고 통계와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NYPD 경관이 배치되는 주요 단속 지역에 대한 정보도 배제됐습니다. 시정부는 이 지도를 매주 실시간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마리화나 사업으로 연간 10억 달러의 세금이 거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주 세무국은 최근에 투표로 통과된 마리화나 합법화로 앞으로 수십억 달러의 엄청난 세입을 예상하고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신생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의 경제 분석가들은 2018년까지 마리화나가 완전 합법화되면 마약류의 생산과 판매로 주정부나 지자체의 세금이 연간 10억 달러는 거둬들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년 전에 메디컬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최초의 주며 현재 1,700여 개의 판매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마리화나 관련 산업 매출은 지난해 35억 달러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인 여행업계와 바하마 당국이 한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바하마 관광청과 푸른 투어는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바하마 여행 설명회를 개최하고 여행 상품 개발과 한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한인들이 선호하는 골프 투어나 허니문 등 다양한 상품을 기반으로 고객 유치에 집중하는 한편 동반 성장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멕시코 칸쿤과 함께 대표적인 카리브해 관광 명소로 알려진 섬나라 바하마는 아름다운 경관과 해변을 갖추고 있어 해양 관광의 세계적 메카라 불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아름다운 물의 도시 베니스는 1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질 않는데요. 정작 주민들은 고향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급기야 주민들은 제발 관광객들을 줄여달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각종 축제와 볼거리가 끊이지 않는 낭만의 도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베니스를 보려 해마다 3천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울상입니다. 지난 15년간 집세는 2배 이상 뛰어 고향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Until now, I managed to pay my rent using part of my savings. But now the money is gone, and even though I work here, my salary is not enough to pay the full rent. 넘쳐나는 관광객을 겨냥해 대부분의 집들은 호텔로 개조됐고 아파트도 지역 주민보다는 관광객에게 먼저 임대됩니다. 높은 집세 때문에 젊은이들은 베니스를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C'è una proliferazione selvaggia di alloggi turistici, lei capisce che per chi abita qui la situazione non è più sostenibile. 대형 여행 가방이 설치된 광장에 모인 500여 명의 주민들. 이들은 각자 캐리어를 끌고 나와 관광객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È un segnale evidente di uscita dalla città. Ogni anno Venezia perde 1000 abitanti, circa 1000 residenti, e quindi più significativo della valigia da prendere con le proprie cose per andare. 이제 남은 주민의 수는 겨우 5만 4천여 명. 날이 갈수록 그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 베니스 공화국의 총독 복장을 한 시민은 곤돌라에 올라타고 베니스를 영원히 떠나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This is not a protest against tourism. It's a protest against the policies that the city has followed in the last 40 years, not helping the people to stay in Venice. 지난 9월에는 대형 크루즈 선박의 입항을 반대하는 시위도 열렸습니다. 작은 보트에 나눠 탄 시위대는 연기를 피우고 깃발을 흔들며 관광객은 돌아가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Because Venetian life is very special. We live on a boat, we do shopping on a boat, we bring our children to school on a boat. And this is quite unique, rather unique. We would like to preserve this. 이런 추세라면 15년 후엔 베니스 원주민은 모두 쫓겨날 거란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관광객이 아닌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나치 심볼과 인종, 동성애자 차별 문구 등 혐오 범죄 관련 그래피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매체 DNA인포에 따르면 이 같은 문구와 그림 등이 지난달 27일 오후 7시쯤 맨하탄 59 스트리트 컬럼버스 서클역에 정차한 노스바운드 1번 전철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을 혐오 범죄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현재 확인된 용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납된 벌금 티켓의 연체료를 면제해주는 뉴욕시 벌금 사면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마감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체료가 불어나 있는 개인과 업주는 오는 12일까지 시 재정국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은 올해 6월 12일까지 각종 벌금 티켓 연체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간 개인이나 사업체입니다. 시위생국, 빌딩국, 교통국, 소방국 등 모든 관할 기관으로부터 받은 규정 위반 티켓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뉴저지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행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손주가 유치장에 구금돼 있어 보석금이 필요하다며 수천 달러에 달하는 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석금은 절대로 기프트카드로 납부할 수 없다며 전화 사기에 당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30일 2017년도 요일별 도로변 교대 주차 규정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내년 뉴욕 시내 요일별 도로변 교대 주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모두 36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규정은 경찰국, 위생국, 교통국이 협력해 길거리 청소와 함께 교통 순환을 원활케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법정 공휴일, 종교 공휴일, 폭설과 비상사태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뉴욕시가 의무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다소 바람도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4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서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